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시대고시 출판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게 될 김정우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통합행정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동안에 만났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객관식 문제 최종 정리하신 여러분들이죠. 특히 가장 기본적인 언어적 소통 같은 경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 특히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해야 될 것들은 언급하겠습니다만도 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관건이 되는 파트들이죠. 그 파트들을 철저히 정리하는데 관심을 두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 약속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행정법은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헌법 최고 목적 조항을 같이 한번 정리하죠. 헌법 10조 같이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즉 국가라는 말은 이제 입법, 행정, 사법부들을 얘기하겠죠. 이 국가가 할 일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리고 나서 10조에서부터 11조의 평등권, 12조의 신체의 자유 등등에서 많은 기본권들이 36조의 예를 들어서 혼인 및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권, 또 보건에 관한 권리 등등에 있어서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열거 없는 기본권도 보장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되겠지만도요. 그러나 우리 행정법의 출발점이 여기가 있죠. 자, 우리 헌법 37조 제2항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뭘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뭘로? 필요한 경우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죠. 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다음에 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앞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익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공익을 위하여 표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우리 행정법을 공적인 법이라고 하시죠. 공적인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같은 공익을 위하여 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바로 공적인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체 그림으로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보다시피 목적이 뭐냐?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헌법의 목적은 결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뭘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한마디로 공익을 위하여 법률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행정법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자라피 입법, 행정, 사법 등에 있어서 권력 분립이 일단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국회가 만든 법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서부터 법치주의라는 거, 그거에 의하여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면 자라피 국회가 만든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같은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까지의 하위법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정이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데 뭘 실행해요? 방금 위에 보다시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걸 실현하는 거, 그것이 행정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있으면 질서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의 자유를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행정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하셨겠지만은 행정은 처분이라는 거에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에 보시면 소송법 제2조의 1항 1호에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처분이라 하는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처분이라는 것은 하면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공권력, 공익을 위하여 권력적으로 법을 집행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근거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게, 즉 법질서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긋나지 말고 위배 없이, 그리고 행정이 실행을 해주는 이 처분이 행정법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대로 됐으면 복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법에 위반했다라는 얘기죠. 위반을 했다라고 보면은 나중에 정식 법원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항의하는 것. 이 항고소송이 소송법 제3조에서 항고소송, 당사소송 등등의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항고소송의 가장 기본이 4조에가 행정의 처분에 취소하는 소송. 그럼 뭐야? 행정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취소하고 변경해 주는 소송제도. 이것을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행정법의 중심이죠. 다시 한번 법질서가 있겠죠. 그래서 근거하여 어긋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하자. 그래서 구제해 주자. 그러나 행정법의 이런 출발점에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행정법은 뭘 위하여 존재한다? 공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첫 진도에서 어서 공부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공부하시죠.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 의미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서 하는 것이면 전부 다 우리가 형식적 의미 행정, 또는 국회가 하면 형식적 의미 입법,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이 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하고 가실 것이 실질적, 즉 학문적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법 전체에서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확인하십니다. 그럴 때 어느 기관에서든지 간에 입법하면 일반적 추상적 법규 정립이다 해서 여러분 차라리 대통령령 같은 것을 만든다. 그런다면은 한마디로 법 질서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입법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데 방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장으로 볼 것이 행정이 어떤 구체적 결과를 실현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공익을 실현한다는 거죠.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상황에 따라서 안전보장이 강조될 때 있고 어떨 때는 질서유지가 강조될 때 있고 어떨 때는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복리를 강조할 때 있겠죠. 그것이 바로 공익이고, 공익이 바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행정이 재량행위다 할 때 재량이 있다란 말은 공익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 질서를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재량, 즉 공익을 판단한다. 공익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재량이 많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랬지만 음주 운전이 적발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아니면은 또 경고만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상황이 뭡니까? 술을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 병 정도 드신 분도 있고 한 잔 정도의 음주운전 하신 분도 있고 그러겠죠. 그럴 때는 그분들을 면허 취소나 정지나 경고만 하고 마는 것이나 결국은 전부 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위해서 상황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재량을 판단한다. 자, 여러분들이 중심은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얘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 아시는 것인 거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입법이라고 하는 거, 행정이라는 거, 사법의 의미 중에 행정이 바로 공익을 고려한다.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의를 위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서 정리가 돼 주셔야지 될 만한 얘기라는 것을 전제로시죠. 그래야만이 이제 문제 해결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1번에서 문제부터 사실은 언뜻 보시면이 행정법의 해석, 흠결, 보충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전부 골라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보셔야 될 것이 법의 해석의 최우선의 원칙은 물리 해석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문리란 말은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객관적 의미를 부드럽게 통상적 의미로 확인하셔서 일반적으로 뭐 도로교통법이다 하면 도로다, 교통수단이다. 근데 음주, 운전을 하였구나 이런 것을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법이 문자대로 해석